자, 점유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권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세 문제 정도까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거 이렇게까지 하면, 근데 그것은 저는 그것을 물권의 일반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점유권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점유권이 보통 몇 문제가 나오냐? 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보통은요. 그래서 보통은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점유와 점유권이라고 되어 있죠? 먼저 보시면, 자,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정가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봐봐요. 우리는요,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건물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 알겠죠?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가 이렇게요.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거하지 않다? 그 말은 임대를 줬다 이 말이죠. 임대를 줬다 할지라도 소유자가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8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누가요? 소유자가. 그럼 봐봐. 똑같은데요. 17하고 32에는요. 앞하고 뒤를 지금 문제 글자를 바꿔놨잖아요. 건물의 소유자가 부지를 점거한다고 하고 건물의 부지는 소유자가 점거한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 이렇게 돼 있죠? 봐봐요. 계약을 원인으로 했단 말은 무슨 등기예요? 보존이에요? 이전이에요? 이전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통상 이전 등기할 때 토지를 인도받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건물은요,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또 열쇠를 받거나 이럴 때 우리는 뭐 한다? 인도받은 것으로 보지만 토지는 딱히 인도받았다고 하는 것을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등기를 받을 때 토지도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상 지배죠. 사실상 지배를 뭐란다? 점유라고 하죠.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가 뭐죠? 본권이죠. 본권의 소멸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 본권이 뭐죠? 여러분요, 전세권이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 해서 내가 아직 이사 안 갔어. 이사 안 가면 나는 계속 그 집을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점유할 권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을 얘기해.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 소멸했다 하더라도 내가 아직 그 집에 이사 안 가고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점유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이 토지를 점유하다가 사망을 했죠. 상속의 늘은 상속 개시 사실을 알아야 그러면 틀렸어요. 우리가 뭐라 했냐? 법조문에요. 상속의 상속으로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망하면은. 그러니까 상속 개시 사실을 안다는 말은 사망 사실을 알아야 그럴 필요 없어요. 알든 모르든 무조건 점유권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이에요. 피상속이면 죽은 사람이죠. 피상속인의 점유 또는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간접 점유가 뭔지 알아야 돼요. 이런 간접 점유는 여기는 봐봐요. 여기 전세권, 지상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죠. 이거 점유 매기관계를 한다고 그랬죠. 그럼 다른 국가고시에는 뭐라고 나온다고 했죠? 임치, 기타의 관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요, 전세권, 임대차, 기타 관계 이것을 간접 점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오면 점유 보조자는 무슨 말이에요? 타인의 지시 이 말이 나죠. 영업상, 가사상 타인의 지시 이 말이 나야 되고 알겠죠?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타인이 누구죠? 타인이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을 뭐란다? 직접 점유자죠. 그 다음에 여기요, 점유하게 한 자, 간접 점유자죠. 간접 뭐란다? 임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간접으로. 알겠죠?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이지만 누가 점유자가 아니죠?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닌 거예요. 점유자가 아니니까 뭐가 없어요? 점유 보호 청구권. 점유 보호 청구권이 뭐예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방해제거, 방해방. 이것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했죠? 그럼 봐봐요. 갑이 을로부터 임차를 했죠. 그러면 을이 임대인이죠. 그러면 갑이요, 임차인이죠. 갑하고 얼마나 있으면은 을이 간접점이자 갑이 을이 직접점이자 갑이 간접점이자죠. 그런데 갑이요, 이것을요, 병에게 전대했죠. 그럼 병이 직접점이자. 알겠죠? 을은 간접점이자. 그 다음에 갑도 간접점이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을만 간접점이자 그러면 틀렸어요. 을하고 갑이 둘 다 간접점이자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요, 을의 거죠? 이걸 갑이요, 이걸 병한테 했죠? 그럼 병이 이 집에 들어와 사니까 직접점이자, 간접점이자. 동의가 있든 없든 관계없어. 알겠죠?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죠?
점유자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되죠.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점유 보조자예요. 점유 매기관계죠. 점유 매기관계 뭐죠? 전세권 설정이죠. 전세권이라든가 지상권 설정 또는요 임대차 같은 것을 우리가 점유 매기관계죠. 이 점유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간접 점유는 인정이 돼요. 이게 중요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만약에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는데요. 갑하고 을하고 전세 계약이 무효야. 근데 그걸 모르고 을이 지금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도 이 사람이 무슨 점유? 직접. 이 사람이 무슨 점유? 간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법률행위가 점유 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뭐죠?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 무효일지라도 수리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했다 그럼 무효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여기서 들어와서 살면 직접 점유자, 집주인이 간접 점유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점유 매개관계를 반드시 적법 유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788은요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서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부장자는요 목적 부동산은 무슨 점유예요? 무슨 점유예요?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여기 무슨 점유하냐고. 여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봐봐요. 우리가 지금 양도담보 설정의 취지로 그랬죠. 그러니까 양도담보 설정이라는 것은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서. 그럼 공사대금이 원인채권이죠. 그럼 양도담보 설정이라는 것은 소위 공사대금인데 매매대금이 아니잖아요. 매매대금 아닌데 을한테요 등기를 해줬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직접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이 사람 소유자가 아니고 누가 소유자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고 갑이라는 사람이 설정자가 소유자고 설정자가 점유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수분양자, 분양을 받은 사람이 직접 점유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걸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 돼. 봐봐. 지금 갑의 토지 있죠? 갑의 토지를 을이 돈 1억을 빌려주고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 돈을 빌려주고 등기했어.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 사람은 다 양도, 담보, 권자죠. 알겠죠? 그럼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갑이 목적물을 뭘 한다? 점유한다 이 말이죠. 소유자니까.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점유다? 직접 점유. 이 사람이 무슨 점유다? 간접 점유. 이거란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양도담보 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수분양자란 말은 여기 공사대금 받을 사람이 뭐죠? 분양받은 것처럼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분양자를 직접 점유로 자기가 무슨 점유한다? 수분양자가 간접 점유하는 형식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간접 점유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를 양도함으로써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점유라고 하는 것은 동산을 얘기하죠. 동산에요 인도죠. 동산의 인도의 방법은 매도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인데 3가지만 봐. 먼저요 간이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점유 개정이 있고 점유 개정 지금 목적물 반환 청구의 양도 이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양도 목적물 반환 청구의 양도 3가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목적물 반환 청구 양도가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병이라는 사람한테 자기 물건을 맡겨놨어. 그러고 나서 갑이 을하고 매매를 해. 매매를 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 병한테 이 목적물을 반환 받아가지고 이 을한테 뭐를 해야 돼요?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귀찮아.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뭐라 한다? 나 병한테 전화했으니까 너가 가서 직접 받아? 내가 반환 받아야 되는 것을 양도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도 인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환 청구의 양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에는요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반환 청구의 양도 3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유 개정의 경우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 개정은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유 보조자죠. 여러분 점유 보조자는 뭐를 행사할 수 있죠? 점유 보조자는 점유해야 안 해요? 점유하죠. 뭐가 없어요? 점유권이 없어요. 점유하니까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는 있고요.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 다른 말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있죠. 여기 점유 보조자는요 점유자가 아니에요. 점유자가 되려면 점유권이 있어야 돼.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죠. 그런데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어요. 점유 보조자는 원칙적으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이죠. 행사할 수 없다. 왜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주점유, 타주점유죠. 예전에는 시험이 잘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최근에는 좀 시험이 조금 안 나오고 있죠. 자,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를 뭐라 하죠? 자주점유죠. 자주점유,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왕수 추정하죠. 여기서 뭐가 없어요?
하나가 빠졌죠? 무과실.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 입증을 한다? 점유자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는 어디서 나오죠? 동산에 있어서 무주물을 선점을 할 때 무주물은 소유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돼. 그래서 무주물 선점할 때는 자주 점유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점유자는 봐봐요. 자주 점유는 뭐죠? 자주 점유는 추정하죠. 추정하니까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래서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뭐는 스스로 증명해야 되죠? 무과실. 무과실은 점유자가 증명해야 돼.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소유의 의사,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권위의 성질에서 객관적으로,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언제 기준으로? 점유 시초,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유자의 뭐는 추정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내가 방금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 알겠죠? 무과실. 그 다음에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과실 없이 그러면 안 돼.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만 추정된다?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는 추정이 된다.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798은요. 양도인이 등기부상 명의인과 동일인이며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봐봐. 양도인이 누구죠? 갑이죠. 등기부상 명의자가 누구죠? 갑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똑같다 이 말이죠. 그 사람한테 내가 넘겨받았어. 나는 잘못이 있어 없어? 아까 있었죠. 등기의 추정이 여기서. 그래서 과실 없는 점유자다 이란 말이죠. 자주점유죠. 점유의 권한이 불명하죠.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면 점유자는 무슨 점유가 된다?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죠. 점유자의 점유 권한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데 뭐 봐봐요. 아무 말 없이 점유자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점유로 추정하죠? 자주점유로 추정하죠. 이 사람이 자주가 아니고 타주라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해요? 점유자가 증명해? 상대방이 증명해?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점유자의 점유 권한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해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다. 알겠죠? 자주점유로 뭐가 된다? 추정한다. 시험에 많이 나왔죠? 물건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다. 매수인이죠? 매수했는데 이 사람이 무효인 걸 모르고 있어. 모른다 그럼 무슨 점이다? 자주. 알고 있다 그럼 무슨 점이다? 타주. 이렇게. 802번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공사의 시공자로서, 이게 이제 우리 기출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도로개설공사 시공자로서 사후 감정가계에서 보상하기로 하고 승낙을 받아서 사후 감정가계에서 얼마를 주겠다. 매매대금 다 결정됐죠. 그 다음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점유하죠. 사용승낙을 받아서 점유하니까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다. 자주점유다. 알겠죠? 자주점유다. 타인 소유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했다. 이러면 남의 것임을 알면서 매수했으면 자주다 타주다? 남의 것임은 것을 알면서 했으면 자주다 타주다? 자주가 되죠. 자주가. 왜?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569조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할 수 있다. 체결할 수 있다. 자요, 우리가 타주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다.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 했으면 그때부터 자주점유가 된다고 그랬죠. 뭐에 의해서? 타주가 자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권원. 알겠죠?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뭐다? 매매라든가 이 전세권자가 매매라든가 또는요 교환이라든가 또는요 증여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뭐를 맡겨요?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를 이렇게 맡긴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타주가 자주가 되려면 두 가지예요.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점유하든지 타인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밝히든지. 그러면 타주점유가 무슨 점유가 된다? 자주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타인의 토지에 분명, 우리가요, 타주점유 네 가지를 먼저 알아야 돼. 무조건 암기해야 돼, 타주는. 첫 번째 뭐다? 첫 번째, 분묘기지. 여기 분묘기지죠? 분묘에 대해서 그 토지죠, 토지, 기지죠, 기본적인 땅. 무슨 점이다?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아요. 소유의 의사는 자주점이란 말이죠? 타주점이요. 두 번째요,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그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을명의로 등기했죠. 을명의로. 이것을 명의 수탁자죠. 이런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무슨 점이다? 타주점유가 돼요. 타주점유다. 그 다음에 여기요, 인도 의무를 진짜 인도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요. 자기 소유 부동산을 갑이요, 을한테 매도했어. 을한테. 그럼 대금 다 받았어. 대금 다 받고 인도 의무를 대금을 다 받았으면 이건 자기 것이 아니다. 아니죠. 그럼 타주점유다 이 말이죠.
800번요. 소유권 취득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법률행위 뭐죠? 매매 교환. 이런 것이 없음을 알면서 점유했다. 알면서 이것을 악의의 무단 점유다. 이렇게 얘기. 악의의 무단 점유. 알면서 점유했다. 타주 점유예요. 그래서 타주는 분묘기지, 명의수탁자, 악의의 무단 점유 이렇게. 이걸요. 이 809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한다? 이것을 악의의 무단 점유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악의는 똑같은 말이에요.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 타주점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또 하나가 뭐죠? 또 하나가 공유자가 있죠.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점유한 경우. 자,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무효사유. 무효면 우리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아까 우리는요. 무효인 것을 모르면 무슨 점유? 자주. 여기서 아는 경우는 무슨 점유다? 타주가 된다. 타주. 여기서 모르는 경우는, 만약에 모르는 경우는 어떨까요? 모르는 경우는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 알고 있는 경우는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했다. 임차에는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다. 알죠? 타인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가 그 지상의 건물을 축제했다. 여러분요, 봐봐요. 무단으로 점유했다. 무단으로 점유. 악의의 무단 점유.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 건축물 대행에 등재 필요 없어. 건물의 소재가 대지를 점유하는데 대지가 무단 점유된 거잖아요. 그럼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피상속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다. 소유의 의사가 없다. 그 상속인의 피상속인 누구죠?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이 소유의 의사가 없다 말은 타주점이란 말이죠. 그건 무슨 말이죠? 전세권자다 이 말이죠. 또는요 임차인이다 이 말이죠. 알죠? 상속이라는 점유도 무슨 점유다? 타주가 된다. 왜요? 상속은 타주가 자주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속으로 인해서 타주가 자주가 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된다? 새로운 권한,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야 된다. 여기 재밌는 말이죠. 우리는요 점유자, 타주자가 되죠. 타주. 점유 매개한 게 뭐죠? 임대차라든가 전세권이죠. 여러분 임대차라든가 전세권에 있어서 타주 점유가 될 사람은 집주인이에요? 세 들어간 사람이에요? 세 든 사람이죠. 세 든 사람을 직접 점유라고 그래? 간접 점유라고 그래? 직접 점유라고 하죠. 직접 점유자. 점유 매개관계에 의한 직접 점유자는 타주예요. 간접 점유는 자주 점유가 되는 거. 소유자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실제 면적이 등급상 면적을 여기 키워드죠. 상당히 초과. 상당히 초과. 그럼 무슨 입니다? 초과 부분은 무슨 점이다? 타주가 되죠. 책에 나온 거죠. 이것과 비교된 게 뭐예요? 인접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것을 알았다. 무슨 점이다? 자주가 되죠. 알겠죠? 그런데요 상당히 초과 이 말이 키워드라고 그랬죠. 그럼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다. 817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죠. 피상속이 죽은 사람이 타주다. 전세에서 산다. 임차인이다. 상속인은 상속은 새로운 권한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새로운 권한은 뭐다? 상속이 아니고 뭐다? 매매, 교환, 증여. 이것이 새로운 권한이고 상속은 새로운 권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속은 아까 말했죠. 타주가 자주로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818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분리해서 주장해야 하고 그러면 돼 안 돼? 분리하면 안 돼. 자기만의 점유는 주장하지 못해.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한다. 이걸 뭐라 한다? 이것을 점유의 분리라고 그래. 그 다음에 피상속의 점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울러 주장해야 돼. 아울러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의 병합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상속은 분리가 안 돼. 아울러 병합해야 돼.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권원. 그러니까 타주가 자주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권원 또는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뭐란다? 표시.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타인에게 표시하거나. 알겠죠? 그래서 자주점유, 자기만의 점유를 뭐다?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819는요 선이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죠. 그럼 언제부터? 소가 제기된 때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보죠. 그럼 악의는 과실을 수취한다 못한다? 과실을 수취한다. 또 중요해. 그건 나중에 보고. 선의가 본권에서 패소하면 언제부터? 패소 확정 시부터. 악의점이자 틀렸죠. 언제부터? 소 제기 시. 또 악의가 또 있어. 악의는 또 누가 또 악의죠? 두 가지가 더 있어. 폭력에 의한 점유,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 이것도 악의로 보는 거예요. 폭력이나 은비도 악의로 보고 소제기 시부터 악이다. 자, 전후 양씨의 점유한 사실이 있다. 그 점유는 뭐한 것으로? 계속 점유
점유 계속된 것으로 추정해.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점유 계속 추정해요. 점유가 계속해서 추정하고, 이때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뭐하더라도 점유자가 상이하더라도 점유 계속을 추정해. 다르더라도 관계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전후 양 시점에 여기 점유자가 다른 경우, 달라도 점유 승계가 되면 점유 계속은 추정이 돼. 다르더라도.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죠. 책에도 나왔죠. 823.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의 점유를 아울러를 말한다. 점유의 승계죠. 점유를 승계하면 뭐도 승계한다? 뭐도 승계? 하자를 승계하죠. 하자를 승계한다. 그래서 뭐도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한다. 하자는 뭐죠? 악의 점유, 과실 있는 점유, 불계속 점유, 은비 점유, 폭력 점유 이런 것이죠. 자, 권리적법이죠.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봐봐. 우리가요, 부동산은 등기죠. 동산은 인도죠. 인도는 뭐죠? 점유의 이전이죠. 그러니까 이 점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동산에 대해서 공시원급이죠. 따라서 특별한 사유는 등기로 표상되는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죠. 부동산은, 그러니까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에 가는 것이고,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이 돼. 적용된다. 틀렸어요. 적용되지 아니한다. 알겠죠? 어디만 인정된다? 동산에만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이때의 점유물은 뭐에 해당한다? 동산만 해당하고, 뭐는 안 된다? 부동산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뭐란다? 추정한다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뭐라고 하면 안 된다? 본다 그러면 안 돼. 본다. 시험은 본다로 많이 해요. 본다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디는 적용되지 않죠?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아. 어디만 적용된다? 동산에만 적용이 된다. 최근에도 지금 계속 심히 나오고 있죠. 지금 이게 200조인데요. 중요하죠. 점유자와 회복자죠. 자방. 점유자 회복자는 뭐냐면 이 땅이요, 가평에 있는 땅이에요. 이 가평에 있는 땅이 가백 거예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점유.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이요, 수익을 내서 수익을 300만 원 냈어요. 이건 누구 것이냐 이 말이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비용을 들였잖아요. 비용 여기서 뭐죠? 땅을 일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퇴비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요, 수익 있고 비용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멸실시켰어. 이 땅을 멸실훼손시켰을 때 손해배상을 얼마를 해야 되는가 이 말이지. 이 세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먼저 선의점유자죠. 타인의 물건을 임차하여 차임을 수취한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차임의 반환을 청구받은 경우, 자신에게 본권이 있다고 믿었다. 본권이 있다고 믿을 때 이것을 우리는 선의점유라고 하고, 이 선의점유자는 뭘 할 수 있다?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 과실 수취, 이 수취한 것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의 과실한 것은 뭐다? 이것을 사과 배와 같은 천연 과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요, 차임이죠. 차임과 이자와 같은 법정 과실이 있고, 천연 과실, 그 다음에 법정 과실, 그 다음에 사용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세 가지를 합해서 과실이라고 그래. 이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당연히 타인은 소유자죠. 소유자가 당연히 손해가 되겠죠. 왜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니까. 알겠죠? 이 말이 있다 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있다 해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알겠죠? 시험에 지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니까 돌려줘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봐. 남의 땅을 내가 점유하고 있으면 나는 이익이지만 상대방은 뭐가 돼요? 손해죠. 그래도 반환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의점유자가 얻은 건물의 사용이익 아까 말했죠.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한다 이 말이에요. 과실에 준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830은요. 보면 이행지초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다. 해제. 자, 봐봐. 이게 이제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제가 되면 뭐래요? 선악을 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해. 이때 전부를 반환하는데, 이때 전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물을 반환하든지 업무를 반환할 수 없으면 뭐 한다? 업무를 반환해서 대가를 반환하든지, 그 다음에 또 과실도 반환해. 과실도 반환을 해. 과실도 반환한다고. 알겠죠? 해제는. 그러니까요, 매매계약 해제되죠? 아무리 이 사람이 선이라고 할지라도 과실을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해제는. 알겠죠? 해제는 전부를 반환한다니까, 전부. 그런데 취소를 하죠? 취소를 하게 되면 선의점유자는요, 뭐를 한다?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해요.
과실을 수치한다고. 수치해. 그런데 해제는 수치 못한다고. 왜요? 해제는 선이고 악이고를 떠나서 전부를 반환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제는 과실을 수치를 못해. 원물 반환하고 업무를 반환할 수 없으면 가해. 대가가 아니고 가해. 가해. 처분 당시의 금액. 대가. 처분 당시 대가. 가액을 반환하고 과실도 반환하고. 다 반환해. 전부를 반환해. 그러니까 과실을 수치할 수 없어, 해제는. 취소는 과실, 선의 점자는 취소가 된 경우는 과실을 수치해. 해제는 과실 수치를 못해. 그 다음 831. 악의. 이런 봐봐.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 악이란 말이 시험에 잘 나올 거예요. 악의는 첫 번째 과실을 수치를 못해. 과실을 수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치한 것은 어떻게 해요? 수치한 것은 뭘 한다? 반환해야지. 그런데 과실 수치하지 못하는데 만약에 소비를 했다. 소비를 했으면 어때요? 대가를 보상해야지. 대가를 보상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수치를 못했는데 잘못으로 과실로 수치를 못했어요. 수치를 못했어. 그럼 대가를 보상해야죠.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먼저 과실로 잘못으로 과실 없이 수치를 못했어. 과실 없이 수치를 못했어. 그러면 대가를 보상한다란다. 대가를 보상하지 않는 것이에요. 과실 없이 수치를 못했어. 대가를 보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잘못이 있냐 없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여기요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돼 있네. 그럼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과실이 있다,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이. 잘못 없이. 과실을 수치하지 못했다. 잘못 없이. 이게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과실로 인해 잘못이 있네. 잘못이 있네. 잘못으로 과실을 수치를 못했네. 잘못으로 수치를 못했네. 그럼 뭐요? 대가를 뭐라 한다? 보상해야 돼. 누구와요? 악의가 잘못으로 수치를 못했네. 대가를 보상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요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까지. 누가요? 악의는요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까지. 원금에다가 이자 손해. 그러니까 만약에요 이 악의의 점유자가 이걸 잘해가지고 뻥튀기를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남겨서 초과이익이라고 그래. 그것은 반환하지 않아. 뭐만 반환한다? 원금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까지만 반환하는 거예요. 초과이익은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이어도. 알겠죠? 내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이걸 뻥튀기를 해가지고 부풀렸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반환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남의 물건을 점유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손해를 받겠죠? 손해하고. 그 다음에 원물하고 원금이죠? 원금에 대한 이자하고 손해까지만 반환하는 거예요. 초과이익은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치하여 소비했다. 소비하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돼. 그러면 대가를 보상해야 돼. 아까 우리 은비하고 폭력하고 그 다음에 소재기시 이 세 가지. 이걸 무슨 점이라고 한다? 악이라고 하죠. 악이. 그러니까 은비 점유자를 뭐라 한다? 악이라고 그래. 수치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작년에 나온 거잖아요. 은비 점유자는 악의 점유자라고. 그러니까 과실을 수치할 수 없는 거라고. 우리가 폭력에 의한 점유자, 은비에 의한 점유자, 소재기시 이 세 가지를 무슨 점유다? 악의 점유. 과실을 수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요 이게 참 재밌는 말인데요. 22회 때 나온 건데 선의하고 악이라고 구별할 수 있는가? 이런 봐봐. 점유취득시효.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이 무과실일 때 등기부 취득시효하죠. 선의가 아니고 악이면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러니까 선의하고 악이하고 구별할 수 있죠. 등기부 취득시효는. 그런데요 점유취득시효는요 점유취득시효는 자주평온 공연만 있죠. 그러나 점유취득시효는 악이든 선이든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래서 구별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실익이 있는 것은 등기부는 반드시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의가 아니고 악이거나 과실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선이 무과실하고 과실하고 구별할 실익이 있어 없어? 있죠. 우리 과실 수치는 누구만 한다? 선의만 하죠. 악인 한다 못 한다? 못 하죠.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과실 수치 없나? 있을 것 같은데 멸실해 보면 어쩌고저쩌고요. 여기 마지막에 있는 과실 수치. 과실 수치는 선의는 되고 악인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 멸실의 손. 멸실의 손 할 때 뭐가 있죠? 선자 현존. 선자 현존이죠. 현존 이익이죠. 선의가 아니고 악이면 악인은 뭐다? 악인은 무조건 전부죠. 그러니까요 선의하고 악이하고 구별할 실익이 있어 없어? 있죠. 이걸 얘기하는, 이걸 물어보기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선자 현존이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점유 침탈. 우리가 점유물 반환 청구할 때 어떻게 돼요? 반환 청구할 때는 침탈자의 승계인이 선일 때는 반환 청구를
못하고 악일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고별할 수 있죠. 이걸 지금 네 가지를 묻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죠. 그럼 우리 시험에 뭐라 하냐?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나왔어. 여기요. 선이 악의를 고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그렇게 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1번 둥기 붙이듯이요. 2번 침탈자의 승계에 대한 점유자의 반환 청구권. 3번 멸실에 손할 때 뭐 이렇게 났단 말이죠. 그럼 뭘 묻는 건지 알겠죠? 해설을 들으면 아, 뭘 묻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시험장에서요. 뒤뜨며 무슨 말인지를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 있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 여러분들 봐봐. 우리가 유익비 상한청, 이건 다른 말로 비용상한청권이죠. 비용상한청권은 선이 악의를 고별할 실익이 없어. 이게 정답이었어. 그때 22회 때는. 왜요? 선이고 악이고 다 비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이 점유, 악의 점유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봐봐. 절도범 봐봐. 절도범. 절도범은 자주 점유이면서 악이에요. 왜? 남의 물건을 알고 했어? 모르고 했어? 알고 했죠. 그런데 절도범이 시계를 훔쳐가지고 수리를 했어. 그러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의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비용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청구해. 그러니까 선이하고 악의하고 구별할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놈이 정답이었다 이 말이죠. 자, 멸실에서는 봐봐요. 반드시 선이이고 자주일 때만 뭘 한다? 현존 이익을 배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의 점유나 자주 점유는 뭐가 된다? 추정하죠. 추정. 그걸 알아야 되죠.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알겠죠? 점유한 자. 그럼 이건 무슨 점유요? 소유권이 있으니까 자주고 믿었으니까 선이죠. 선자죠. 선자니까 뭐다? 손의 전부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뭘 한다? 현존 이익을 반환하죠. 현존 이익. 자,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알겠죠? 회복자에 대해서 이익이 현존이죠? 이익이 현존. 그럼 여기는 무슨 점유가 돼야 돼요? 선의가 돼야 돼? 악의가 돼야 돼? 선의. 자주가 돼야 돼? 타주가 돼야 돼? 자주. 선의이면서 자주 점유죠. 알겠죠? 그래서요,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했다 그러면 소유권이 없는데 있다고 오신했으니까 무슨 점유죠? 선의 점유죠? 근데 여기는요, 자주 점유라는 말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도 자주 점유는 뭐가 된다? 추정하죠. 추정하니까 이것을 우리는 선자 현존이다 이렇게 얘기해. 선자 현존 이렇게. 그 다음 840 점유물의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항상 봐봐. 점유자가 잘못했다잖아요.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 멸실훼손이란 말이 중요해. 그럼 무조건 뭐다? 선자 현존이야. 선이고 자주죠. 전부 그러면 안 돼. 현존 이익을 배상한다. 선자 현존 이렇게. 자요, 점유를 멸실훼손해서 선의는요, 선인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멸실훼손해서 현존하는 한도 그러면 선의의 무슨 점유가 돼야 돼? 자주 점유 이렇게. 그 다음에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여기 보면 손의 전부라고 되는 손의 전부인데 얘가 선이야. 선인데 전부로 반환하네. 그러면 선자가 아니겠네. 뭐라고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무슨 점유다? 타주.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타주 점유죠. 타주 점유는 뭐다? 손의 전부를 배상하죠. 타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손의 전부에 대한 손의 전부 그러면 여기 봐봐. 자주든 타주든 그랬네.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악의가 돼야 되겠네. 악의는 자주든 타주 선자 현존만 되니까. 알겠죠? 그럼 여기 또 만약에 여기가요 선이든 악이든 그럼 여기는 무조건 무슨 점유가 돼야 돼? 타주가 돼야 되겠네. 알겠죠? 선의가 아니고 악이거나 자주가 아니고 타주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뭐다? 손의 전부를 배상하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했다. 악의는 따지지만 자주냐 타주냐를 따지도 말고 무조건 뭐를 배상한다? 손의 전부. 이익이 현존 그러면 안 돼. 손의 전부 이래야지. 악의는 타주는 무조건 손의 전부. 자, 비용이죠. 여기서 이제 비용은 여러분요. 비용은 첫 번째 뭐다? 먼저 자주 점유이든 타주 점유이든 불문하고 선의 점유이든 악의 점유이든 불문해. 왜요? 타주는 임차인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죠. 절도범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죠. 절도범 악의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죠. 알죠? 임차인은 선이죠.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죠. 그래서 선악 자주 타주를 불문하는 거예요. 자, 비용을 언제 청구한다? 먼저요, 봐봐.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일 때 비용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갑이 여기서 을이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이 반환 청구해요. 반환을 청구해 점유자가 점유했을 때
이때 반환을 청구하죠. 이때 비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언제 청구하냐? 지출했을 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회복자가 반환을 청구할 때 비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비용 청구는 지출 당시 소유자한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청구한다? 반환 당시 소유자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일 때 내가 비용을 지출했죠?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죠? 그럼 을한테 청구하는 거지 갑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은 필요비의 경우는 지출 즉시 청구해. 그런데 점유자와 회복자에 있어서는 필요비를 지출했다 해서 바로 청구할 수 없는 거라고. 필요비를 지출했다 해서 바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청구하는 것이라고?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청구하는 것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845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지금 여기 뭐라 했죠? 과실을 취득했죠?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잖아요.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하고 무슨 필요가 있어요? 특별 필요비가 있죠?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 수치하면 청구하지 못하지만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필요비를 청구를 못해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뭐는 청구할 수 있어요?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과실을 취득한 사람은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하죠. 과실을 취득한 무슨 점유자?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의의 점유자란 말이랑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뭐를 할 수 없어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를 못해요. 뭐는 청구할 수 있어요?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선의의 점유자 선의는 뭐를 한다? 과실을 수취한다. 뭐는 청구할 수 없다?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뭐는 청구할 수 있다?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 상환 청구는 악인은 과실을 수취한다 못한다? 과실을 수취한다 못한다? 수취하지 못한다. 따라서 뭐다? 통상의 필요비하고 뭐하고 특별 필요비하고 둘 다 인정된다. 둘 다 인정된다. 자기의 본권이 없는 것을 여기 봐봐. 보존해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상환을 청구한다고 그랬지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나요? 그럼 여기 보면 여기 이 말이 지금 누구를 묻는 거예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여기 보면 보존을 위한 필요비란 뭐죠? 이것은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본권이 없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본권이 없다,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 이래야죠. 만약에 알고 있다 그러면 악의가 되죠. 우리가 과실을 수취한 사람 누구죠? 선의죠.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죠. 선의가 뭐예요?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사람이죠. 봐봐. 내가요 전세를 살아요. 그런데 전세 기간이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그걸 모르고 내가 전세권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선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전세가 끝났으니까 본권이 없잖아요. 본권이 없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여전히 본권자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서 보면 자기의 본권이 없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만약에 알고 그러면 안 되지. 알고 그러면 무슨 점유가 돼? 악의가 되죠. 악의는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고 모든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요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그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보존을 위해서 필요비를 지출하는 이때 보존을 위한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죠.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다? 선이죠. 그래서 여기는 본권이 없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래야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 상환을 청구하죠? 과실을 취득해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상환을 청구한다. 무슨 필요비? 특별 필요비.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 못하고 특별은 청구할 수 있다니까요. 악의는요, 통상의 필요비, 특별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죠. 악의는 통상의 필요비, 특별. 그래서 여러분 봐봐. 이렇게 이 말 맞나 틀리나 봐봐. 자, 선의점자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맞아 틀려요? 악의점자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선의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악의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여러분요, 악의는 통상하고 특별을 다 청구하죠? 그래서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선의는 뭐만 청구해요? 특별만 청구하고 통상은 청구 못하죠? 그러니까 필요비를 청구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의는 반드시 앞에다가요 통상이냐 특별이냐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고 악의는 그런 말을 집어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맞아요?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 필요비만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선의 점유자는 특별 필요비만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왜? 유익비도 청구하니까. 무슨 말 알겠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만 청구를 못하는 거지 특별 필요비와 유익비를 청구하는 것이고, 악의는 통상의 필요비, 특별 필요비, 유익비를 다 청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 유익비는 필요비에 없는 것이 있어. 필요비에 없는 것 세 가지를 알아야 돼. 첫 번째요. 첫 번째 유익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물을 계량하고 가치가 현존해야 돼.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 소유자의 선택이다. 상환기간을 뭘 한다? 허용한다. 딱 이 세 가지는 필요비에는 없는 거예요. 이 세 마디가 필요비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알겠죠? 자,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량이네, 계량. 계량 그럼 무조건 무슨 비예요? 유익비는 그 증가가 현존,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면은 상환액을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하면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의 선택에서 지출 금액이다. 이런 봐봐. 선택이란 말이 뭐예요? 선택은 둘 다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다른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는데 지출 금액 과 그랬어. 그러면 돼, 안 돼? 이러면 둘 다는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란다? 몽땅이잖아요. 선택은 뭐예요? 너 아니면 너.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하 그래야 돼. 자, 법원이요. 허여했다, 허여.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법원이요. 무엇의 상환? 필요비예요? 유익비예요? 유익비의 상환을 허여한다. 유익비. 알겠죠? 필요비는 없는 거예요. 필요비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가액의 증가가 현존. 가액의 증가가 현존이란 말은 어디서 나와요? 유익비만 나온다 했죠, 지금. 여기 있잖아. 계량하고 현존하고 회복자, 허여. 이것은 유익비만 있다고. 어디에는 없다고? 필요비에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알고 봐야지 지금. 무조건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필요비 상환 청구. 여기 봐봐. 상환기간 허여. 필요비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어디만 나와? 유익비만 나온다고. 자, 상대방은요. 우리는 누구한테 청구하죠? 지출 당시에요. 지출 당시에 청구하는 거예요.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청구하는 거예요.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의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그럼 봐봐. 매도인이 갑이죠.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을이죠. 알겠죠? 그랬을 때는 매도인이 제3자한테 여기 을이 매수인이죠. 제3자가 병이란 말이죠. 양도했을 때는 점유자인 매수인 을은 누구한테 병을 청구하죠? 갑한테 청구해, 병한테 청구해? 병한테 청구한다니까. 병한테, 현재 소유자한테. 아까 말했잖아. 반환 청구 당시 소유자, 현재 소유자한테 청구한다고. 지출 당시, 갑할 때 지출 당시 소유자가 아니고 반환할 때 소유자. 다른 말로 하면 현재 소유자한테 청구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이게 31회 때 나온 거죠. 자, 858은요. 회복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13회 때 나온 건데요. 자, 봐봐.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 시험에 나왔어, 특이하게요. 아마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말만 할게요. 봐봐. 지금 이거 뭐냐면 갑이 있을 때 2월 1일 날 비용을 지출했어요. 비용을 지출했어. 응? 그러면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를 했냐? 3월 1일 날 뭐를 했냐면 등기 말소를 충족해서 등기 말소해달라고. 너 앞으로 돼 있는 거 등기 말소해달라고. 갑 앞으로 돼 있는 것을 갑의 소유를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고 을이 비용을 지출한 거야. 갑의 소유인데.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때 갑이 을한테 뭐라 하냐? 갑이 을한테 이날 3월 1일 날 너 앞으로 된 거 그거 내 거니까 등기 말소해달라고 그랬어. 그랬을 때요. 이 사람은요. 그러면 비용 줄 때까지 나 유치권 행사한다. 되냐고 안 되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유치권 행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연사가 외치는 것은 이 지금 을이 비용을 여기 이 사람이 등기 말소해달라고 했죠? 그러면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요. 네가 있으면 생각해봐.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나? 언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 받았을 때지 등기 말소 청구할 때가 아니라고. 물건을 반환해야 돼. 남의 거를.
그때 비용을 청구하는 거라고. 이 사람은 등기를 맞춰달라고 했지 물건 돌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은 아직은 을은 아직 갑한테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어 없어? 아직 없죠. 없다니까. 비용상환 청구권은 반환할 때 나온 거라고.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는데 비용을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하는데 비용은 지출했지만 비용상환 청구권은 아직 없는 거예요. 비용상환 청구권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반환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월 1일 날 비용을 지출했어. 오늘 5월 1일이에요. 근데 나한테 반환해 달래. 아 그래? 그럼 나 반환해 줄 테니까 나 비용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줘. 이렇게. 근데 돈 안 줘. 그럼 유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이 아직 나한테 반환해 달라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비용상환 청구권이 없어. 유치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말소 알겠죠? 그것은 반환 청구가 아니다 이 말이지. 반환 청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유치권이 있어 없어? 없어. 아시겠죠 지금? 그것을 얘기해. 859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복자가 누구죠? 소유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항상 비용을 언제 청구한다? 지출할 때다.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다.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았어요. 전에는 안 된다고. 알겠죠? 전에는 안 된다. 이렇게. 자, 860번. 갑소의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할 권리가 뭐예요? 이걸 뭐라고 본권이라고 한다고 몇 번 얘기했어. 본권 뭐예요? 전세권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또는요 임차권이라든가 이걸 얘기한다고. 점유하여 비용을 지출한, 그러니까 남의 것을 점유해서 비용을 지출한 현재 점유자 을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했대. 비용을 지출한 을한테 반환을 청구했대. 그럼 뭐가 생겨요?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발생했다 이 말이죠. 만약에 비용 안 주면 뭘 행사한다? 유치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에요. 1번 을이 아기의 점유자인 경우에도 을이 아기다. 아기도 뭐를 청구한다? 이거 봐봐. 피로비를 상환을 청구하죠. 피로비는 뭐가 있어요? 통상의 피로비하고 뭐가 있어요? 특별 피로비하고 두 개 있죠? 이 둘 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선의의 점유자는 피로비 상환을 청구한다 그러면 틀린 거라고. 선의는 통상 청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기인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두 번째요. 을이 물건을 사용해서 손상된, 봐봐. 손상된 부품을 교체한다. 마모된 것을 교체한다. 고장난 것을 수리한다. 그것을 통상의 판례가 피로비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것은 통상의 피로비에 해당한다. 통상의 피로비. 3번 을이 체결된 사유로 멸실의 손이 있다. 멸실의 손으로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선, 자, 현, 존이다. 선이고 자주이다. 그러면 현존이익이다. 현존하는 한도에서. 4번 을이 유익비는 세 가지 문제가 튀어나와야 된다. 계량하고 현존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누구의 선택? 해복자. 세 번째는 상환기간 허여. 여기서는 지금 뭐다? 여기는 누구의 선택이다? 을의 선택.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을은 점유자니까. 을이 비용을 지출하고 을의 선택이 아니고 해복자 누구의 선택이다? 갑의 선택이다. 알겠죠? 4번은 틀린 것이다. 5번은요. 만약 을의 점유가 불법행위다. 자, 점유가 불법이면 세 가지가 안 된다. 세 가지. 첫 번째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배척된다. 첫 번째. 두 번째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효 취득 안 된다. 세 번째는 주위 토지 통행권.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 가지가 인정이 안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점유보호청권. 자, 점유보호청권은요, 현실적으로 점유보호청권 시험에 나온 적은 별로 없어요. 왜요? 누가 점유보호청권 행사를 해요? 점유보호청권 행사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판례도 없는 거예요. 자, 보시면 소유물의 점유를 침탈당했다. 그것을 절도강도라고 그래요. 절도강도. 소유자는 반환을 청구하거나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하거나 점유를 어쩌고저쩌고. 잘 봐봐. 소유물을 침탈당한 소유자죠. 그럼 우리는 뭐냐면 점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침탈이 돼야 돼. 사기나 횡령으로 침탈당한 경우는 반환 청구 못해.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절도 강도. 그런데 소유권은요, 그런 걸 안 따져. 소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침탈당했던, 절도를 당했던, 강도를 당했던, 사기당했던, 횡령당했던, 강박당했던 따지지 않고 내 건 누군가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무조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침탈당했으면 본권을 이유로 본권으로 소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는요 점유권, 점유물 반환 청구, 점유보호청구권으로 행사하든지, 점유보호청구를 행사하든지, 알겠죠? 본권으로 하든지 둘 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침탈이 아니고 기망당한 소유자는 그러면 어떻게 돼? 본권으로는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권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침탈, 그러니까 침탈은 절도와 강도를 포함하죠. 침탈, 그러니까 본권으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권으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기를 당했다? 본권으로, 소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점유권으로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그럼 간접 점유자는 점유해소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우리가 상대방은, 점유자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다 상대방이 될 수가 있어. 누가 안 된다? 누가? 점유보조자가 안 돼. 점유보조자가 안 되는 거라고. 863. 점유자가 상대방 사기 봐봐. 사기 그러면 점유물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여기는 뭐는 된다고? 소유물 반환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소유물 반환 청구는 된다고. 점유물 반환 청구가 안 되고, 사기는. 그런데 여기는 침탈은 소유물 반환도 되고 점유물 반환도 되고. 아시겠죠? 864. 직접 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직접 점유자가 누구죠? 임차인이죠. 자기 의사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인도했다. 스스로 인도했다. 그건 침탈이다 아니다? 침탈이 아니다. 그러면 간접 점유자 임대인, 집주인이죠. 임대인은 점유해수를 뭐죠? 점유물 반환 청구죠. 점유해수를 청구를 못해. 점유권으로 해수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침탈이 있어야 돼.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봐봐. 자기 의사에 기하여나 임의로 양도나 똑같은 말이야. 말만 바꾼 거잖아요. 임의로란 말은 내가 스스로 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침탈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의 침탈 여부는 직접 점유자의 침탈 여부로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침탈된 것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아니한다. 866. 점유자가 점유에 침탈당한 경우 침탈자의 선의의 매수인으로부터 악의로 이를 전득한 자. 잘 봐봐요. 지금 보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침탈자죠. 침탈자인데요. 이 침탈자가 특정 승계죠. 특별. 여기 병이 특별 승계인이죠. 특별 승계인이 선인 경우하고 악의가 있죠. 그러면 갑은 선의한테는 반환 청구 못하고 악의한테만 반환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했죠. 선의 악의를 구별할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보면 선의의 매수인으로부터, 선의의 침탈자의 선의의 매수로부터, 그럼 침탈자의 선의의 매수인 지금 여기 병이란 말이에요. 병한테는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잘 봐. 그런데요, 다시 전도가 사람 정한테는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 선의한테 반환 청구를 못하니까 선악 불문하고도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악의로부터, 선의의 매수로부터 악의로 이 사람이 악이다 이 말이죠. 그래도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867.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한다. 침탈된 데부터 몇 년이네? 몇 년?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자, 점유해소 청구의 행사 기간은 몇 년이다? 1년. 무슨 기간이다? 제척 기간이다. 제척 기간이면 제척 기간도 되고 무슨 기간이다? 출소 기간. 여기서는 출소를 묻고 있죠. 제척 기간이면서 출소 기간이다 이렇게. 869. 갑이 점유하고 있는 X 물건은 을이 침탈. 침탈은 절도하고 강도죠. 그럼 침탈 그러면 소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1번. 갑의 을에 대한 점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1년. 무슨 기간이다? 출소 기간이다. 을이 선의의 병에게 선의의 병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반환 청구 안 된다. 악의한테 반환 청구하죠. 반환 청구 안 되고 이 병은 선이니까 손해배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책 사유가 있어야 되죠. 이 사람 지금 선이니까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여기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선의의 병한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갑이 정소유의 물건을 임차해. 잘 봐봐. 정소유라고 그랬죠. 봐. 그러면 정이 누구예요? 정이 임대인이죠. 임대인이고 갑이 누구예요? 임차인이죠.
임차 아니면 누가 직접 점유자예요? 갑이 직접 점유자죠? 그러면 여기가 정 무슨 점이에요? 간접 점유자죠? 간접 점유자가 침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죠?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하죠. 갑을. 근데 여기 봐봐요. 임차에 있었던 경우 정도 의뢰돼서 점유를 반환 청구권. 여기 침탈이라고 했으니까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직접이 침탈이면 누구도 침탈이다. 간접도 침탈이니까 이렇게. 만일 갑이 의뢰 사기는 침탈이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뭐는 된다? 소유물 반환 청구는 된다 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소유물 반환 청구는 된다. 자, 방해 제거죠. 자, 점유의 방해를 받은 점유자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나 과실. 고의나 과실을 뭐라고 한다?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죠. 제3자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하죠. 방해한다. 특별한 사유는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OX, X죠. 제3자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하면은 누구도 방해를 받는 걸 본다. 간접도 방해를 받는 걸 본다.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접 점유자가 침탈당하면 간접도 침탈당한 것이고,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를 받으면 간접도 방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자,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 염려. 그러면 예방. 여기 봐봐, 여기서 예방하고 손해배상 그래야 돼.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해야 돼. 여기 염려 있죠. 염려는 예방, 예방, 과, 그래, 과 맞아 틀려. 예방, 과. 예방 그리고 예방 및 예방이나 예방 또는 이 두 개를 맞고 이거 틀려.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해야 돼. 예방 또는 그래야 돼. 그런데 여기 봐봐요. 우리가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침해가 있느냐 없느냐, 침해가 있느냐 침해가 없느냐. 그럼 침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염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염려가 있다. 침해가 있다. 침탈이다. 침탈 말고 의미가 있다. 침탈은 그러면 반환 청구. 침탈 말고 그러면 방해 제거 청구. 염려가 있으면 예방 청구 이렇게 얘기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는 지금 뭐가 있어요? 침해가 있죠. 침해가. 그럼 침해가 있으니까 여기서 뭐를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 여기는 침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해. 여러분 한다?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해. 담보. 그래서 그럼요, 여기 뭐 염려가 있을 때는 예방 또는 예방이나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해야 돼. 여기는 봐봐. 여기는 방해를 받으면 방해. 여기는요, 우리가 침탈 이해 방법으로 방해를 받죠. 방해를 받으면 방해 제거를 청구하죠. 제거 및 손해배상.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근데 여기 염려만 있을 때는 침해라든가 방해를 받은 것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를 하는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 뭐라고 표현한다?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그래. 및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잘못이 없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니까 또는 그래야 돼. 또는 이나 이래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 이렇게 돼 있죠. 예방과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예방과 그러면 안 돼. 예방이나 예방 또는 그래야 돼. 손해배상 그러면 안 된다고.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해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틀렸어. 무슨 말 이해됐나요? 알겠죠? 이렇게. 자, 자력구제권 등이 돼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보시면, 자, 봐봐. 우리 여기 보면 물권이죠. 그럼 물권은 뭐예요? 물권은 먼저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본권이 이렇게 있죠. 본권에는 또 뭐가 있어요? 본권에는 소유권이 있고 제한물권이 있죠. 그럼 여러분 딱 보면은 이거 우리가 보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점유권하고 본권은 서로가 전혀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점유권에 관한 소송이 붙었는데 본권으로 재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점유권과 본권은 다르니까. 그래 이걸 뭐라고 한다?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점유권에 관한 소에 대해서 본권을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 아시겠죠?
딱 보면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소유권 일반인데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